반갑습니다. 저는 시아라이프 슈퍼 독립본부 코리아 지점의 김프로바다 수석 부지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앞에 제가 먼저 계신 두 분 차월수를 물어봤더니 이제 뭐 1차월, 2차월, 차월수가 어떻게 되세요? 2차원입니다. 2차월이세요? 네. 차월수가 어떻게 되세요? 2차원입니다. 1차월, 저는 이제 3차원이요. 3차월. 3차월이라서 좀 더 듬직한 건가요? 그래요? 차월이 5차원입니다. 5차월. 넌 알잖아요, 맞지? 네, 맞습니다. 뒤에 다 보이세요? 네. 5차월이 제일 고차월이에요, 여기? 5차월 이상 없나요? 네. 몇 차월이에요? 저도 5차원입니다. 5차월. 5차원이요. 5차월. 저 2차원입니다. 2차월이에요? 우선은 이 재능 기부가 제가 재능 기부를 처음 시작했던 게 2018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 처음 이제 재능 기부가 시작되면서 초창기 멤버였는데 말 그대로 이제 재능 기부라고 하면 재능을 기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17년도 들어와서 18년도 이제 재능 기부를 했고 시작했고 재능 기부를 한 60번 넘게 하다가 이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번 달에 다시 하게 됐는데 제 얼굴들 다 아세요? 네. 그래요? 저는 왜 처음 뵙지? 저한테 잘 인사 안 하시나요? 이런 얘기하면 좀 꼰대인가요? 엘리베이터에서 봤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는 VIP. 사진으로 봤나요? 사진으로 봤나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뭐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어쨌건 지금 차월수를 보니까 지금 저차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머릿속 지금 표정들을 보니까 눈빛이 좀 흔들리는 분들도 있고 뭔가 약간 이 일을 내가 선택한 게 맞나 싶은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어때요? 시아라이프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요? 대답 안 하신 거 같아요. 네? 네? 좋아요? 다 좋아요? 네. 왜 좋아요? 돈 많이 주니까. 돈 많이 줘요? 돈 얼마나 주는데요? 아직은 많이 안 줍니다. 아직 많이 안 줘요? 앞으로 많이 줄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때요? 일하시니까 지금 2차월 됐다고 했나요? 네, 맞습니다. 네. 어때요? 심리 상태? 좋습니다. 어떻게 좋아요? 전 직장에 대비해서 좀 육체적으로는 더 힘들다. 육체적으로는 더 네. 육체적으로 힘들어야 맞는데 그 2차월이면? 막 뛰어다니고 이런 건 있지만 이제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없으니까. 별로 활동을 안 하시나 네, 본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맞아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힘들어요? 이동을 좀 많이 합니다. 이동을 많이 해요? 네. 그건 근데 어쩔 수가 없기는 한데 네. 대한민국 좁잖아요 어차피. 맞습니다. 네. 얼마나 이동 많이 하는데요? 하루에 몇 명 정도 만나요? 2명에 3명 정도 만나고 아 그래요? 있어요. 5화라고 누가 했어요? 하루에 몇 명 정도 만나시는데요? 저는 아직 미팅 경험이 별로 없어요. 3철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네, 이제 이관부에 한 번씩 나가고 음, 하루에 이렇게 여러 명 만난 적이 있고 네. 이게 점점 늘어나고 그러면 지금 제일 고충은 뭐예요? 일하면서? 제일 고추죠. 네. 미팅은 많이 나간다. 그 가동을 할 때마다 매월 약간 고민이긴 합니다. 가동을 할 때마다 고민이다.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가동이 미팅을 많이 나가고 꼭 계약 나가는 건 아니기도 한데 제가 이제 원 클로징을 받아본 적이 아직 없어요. 근데 이제 미팅을 많이 나가면서 저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고객들이랑 많이 만나면서 제가 이렇게 긍정적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에 좀 많이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좋긴 합니다. 근데 가동이랑은 좀 별개더라고요. 근데 가동을 해야 이제 내가 이제 업적이 스타트가 되는 건데 가동을 별개로 생각하면 안 되기는 하는데 그렇죠? 표정 좀 어두운데 뭐 근심 걱정 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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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한. 잘안 되는 것도 보이고 하는데 조금 네. 어떤 식으로 설명해 이 친구가 사실 같은 보험이니까 나쁘게 말을 하지는 않으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야 이 친구가
그럼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뭐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더 일단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품 클래브 이것저것 보면서 네. 특이학 같은 경우는 뭔지 제가 좀 더 알아야 설명해 줄 것도 많고요. 그런 식으로 일단은 제가 앞에 계신 몇 분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어쨌건 그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충은 뭔가 이제 뭐 답답함, 약간 뭐 많이 알려주고 싶은데 이제 나는 아직 신입이라. 근데 일단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요.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나는 아직이라는 생각을 지워야 된다는 말을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여기 안에서나 여러분들 뭐 1차월이다 2차월이다 신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밖에 나가면 신입은 신입들끼리 경쟁하고 뭐 차월수가 높은 사람들끼리 경쟁하나요? 네, 절대 뭐 10년 차, 20년 차 선배들이 여러분들이 뭐 신입이라고 해서 이 청약은 너가 가져가라 뭐 이런 식으로 배려해주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는 신입이지만 여러분들 나가서는 어찌됐건 신한 라이프를 가슴에 달고 뛰는 프로라고 생각하고 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죠. 근데 어쨌건 처음부터 이렇게 뭐 잘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직 신입이라는 생각을 빼지 못하면 계속 이제 허우적 거리다가 나중에는 평생 그냥 신입 하다가 나가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아까 5차월, 아까 뒤에 오신 분들 5차월보다 더 되신 분 계신가요? 6차월. 네, 동영님 빼고 우리 팀이니까. 몇 차월이세요? 6차월이요. 두 분 다 6차월이에요? 8차월이에요. 그럼 제일 9차월이네요 여기서. 대빵이네요. 그러면 8차월의 고민까지만 듣고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8차월이신 분 지금 현재 좀 약간 스트레스나 약간 고민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쯤에서 지금 1월달 CNP가 혹시 몇 정도 돼요? 그래요? 그러면 고민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CNP가 생각보다 낮은데 고민이 없는 이유. 그럼 고민이 있는데 고민을 말 안 한 거네요, 그렇죠? 여기 있는 숫자를 내서 그걸로 급여를 받는데 그게 제일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저번 달에는 그래도 성과 잘 나왔어요? 맞아요? 눈빛이 흔들리는데? 맞아요? 여러분들 다 돈 벌러 들어왔나요 여기? 예. 얼마 정도 벌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 또 얼마 벌려고 들어왔어요 여기? 1000 이상. 나 지금 1000만 원 이상 받아봤다 여기 와서. 도영이도 받아봤잖아요 1000만 원 이상. 그러면 어쨌건 1000만 원 이상 벌고자 해서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1000만 원을 못 받았다라는 건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뭐 연차가 길어야지 급여를 더 주고 이런 것도 아니죠. 물론 연차가 길고 고객이 많아지면 쌓여져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좀 1000만 원 받기가 수월할지 몰라도 첫 차월, 둘째 차월, 셋째 차월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을 안 주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찌됐건 내가 계속 행하는 무언가에 있어서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방식을 바꾸는 데 집중을 해야 되고, 내가 방식을 바꾸지 않고 내 소득만 바뀌길 원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 정신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근 얘기하면은 요새 막 다들 별로 안 좋아하죠. 뭐 꼰대다, 뭐 요새 뭐 출근을 꼭 해야 되냐, 뭐 이런 생각들 하실 텐데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은 출근에 대한 생각? 별로 그냥 오라니까 오는 건가요? 회사? 네? 어때요? 난 주도적으로 출근한다 있나요? 난 내가 주도적으로 출근한다. 한 번도 적고. 지금 손등분 몇 차월이세요? 5차월이세요? 그럼 주도적으로 출근해가지고 좀 본인만의 루틴 같은 게 있나요? 오전에 대부분 아이탐 다 끝내놓고 그 다음에 아이탐 한 30초면 끝나잖아, 맞죠? 오후에 미팅 나가 있고 자료 정리해놓고 오후에 나가기
난 또 나만의 뭔가 출근 루틴이 있다. 있으면 좀 자신 있게 한번 말해주세요. 그 지인들한테 굿모닝 합니다. 굿모닝. 그냥 글자로만 굿모닝 하나요? 아니면은 그냥 좀 자료 같은 아침 안부 인사 정도 하고 그냥 진짜 굿모닝만 보내요? 그냥 요새 좋은 아침 뭐 이렇게? 아니요 뭐 그러면서 이제 연락이 되면은 그날 이제 이어 나가면서 계속 추적해보고 이제 그 주 미팅 깔 수 있으면은 그렇게 잡는 미팅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렇게라도 해서 어쨌건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험은요 진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역지사지입니다. 아침에 어쨌건 출근하고 하는데 매일같이 누군가가 굿모닝 좋은 아침이라고 보내면 처음에는 번거로울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나거나 기분 나쁠 사람 있어요 혹시? 그 연락 받고? 없죠. 그치만 이제 뭐 제가 첨언을 하면 그냥 굿모닝이라고만 보내면 다들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바빠서 그냥 이렇게 제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데일리가 됐던 뉴스 기사가 됐던 본부장님이 올려주시는 또 뭐 그런 헤드라인 뉴스들 있잖아요. 그런 걸 같이 해서 보내주면 좀 좋을 것 같다. 이따가 강의 내용에도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가야 된다. 제가 제목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출근해요. 출근의 의미라고 적어놨거든요. 굳이 재능 기부라고 해서 출근의 의미는 뭐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은 입사 때도 그렇고 지금 이제 10년이 된 지금도 마찬가지로 출근이 성공의 8할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출근하는 시간 여기 의무적으로 출근 안 하고 막 자유롭게 출근하시는 분 있나요 혹시? 나 그냥 기분 좋을 때만 출근한다. 아프면 안 하고 전날 술 먹었으면 안 하고 좀 편하게 한다 하시는 분 있어요? 다 출근 잘 하시나요? 네. 그러면 출근해서 보내는 시간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출근을 왜 해야 하는가라고 적어놨거든요. 출근 왜 해요? 출근 왜 하세요? 출근을 하면서 저는 그냥 일단 회사 나오면은 옷도 정장 입고 이제 나와서 마인드 세팅을 좀 다르게 하면서 이제 오늘도 좀 열심히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나오고 있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또 제일 앞자리에 앉았나 봐요, 그렇죠? 아니, 끌려왔잖아요. 근데 아까 저쪽에 있다가 앉죠? 네, 맞습니다. 출근 왜 해요? 뭐 일단은 정해진 거라서 하는데 뭐 그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와서 어쨌든 일을 하니까 도움이 되는 부분이 교육도 받고 이런 식으로 되는 뭔가 배워간다는 느낌으로 출근하나요? 덜 나태해지는 출근 왜 해요? 저는 출근을 자유롭게 하고 안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딱 왔었는데 그 생각으로 왔어요? 처음에 들을 때 그렇게 왔었는데 네.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출근을 하게 되면 네. 이 일찍 가면 일찍 갈수록 선배님들한테 물어보고 저가 배울 거 그리고 이 사람한테 어떻게 더 접근할 수 있는지나 그런 거에 대해서 경험 받는 시간이 되게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인드 세팅도 되고 그래서 저는 일찍 다니면서 잘 다녔어요. 다들 마인드가 좋네요.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우리 일은 사람 만나는 일인데 대부분이 출근해서 만나지 못하는데 왜 굳이 제가 할 일이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동료들 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들?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아직 너무 차원이 낮아가지고 아직 이런 생각할 겨를이 없었나요? 제일 아까 8차원이라고 하신 분 어때요?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안 읽을게요. 어디 팀인지 안 물어볼게요. 없어요? 아까 6차원이라고 하셨나요?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진짜 없어요?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이렇게 거짓으로 하면 수업 제대로 못해요. 진짜 없어요? 있습니다. 있다잖아요. 창덕이 부지점장 있다는데 잘못된 거 아니야? 부지점장이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출근을 등한시하는 경우들, 그냥 어차피 직출해가지고 내가 조금 늦게 일어나가지고 늦게 볼일 보는 상황들 점차적으로 이제 차월수가 늘어나고 머리가 차다 보면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정의한 출근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출근에 대한 의미는 외부에서 찾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이제 맨날 비슷한 교육받고 비슷한 뭐 아이탐하고 아이탐 집에서도 패드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육도 이제 듣다 보니까 다 뭐 그게 그런 거 같고 뭐 굳이 내가 뭐 교육을 또 들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 출근을 굳이 해가지고 내가 뭐 교통비를 쓰고 집에서 뭐 얼마나 걸리는데 막 그런 생각들 또 안 하신다고 하겠죠? 물어보면은 그래요? 기본이죠. 기본이에요. 그러면 딴 PPT로 바꿔서 할까요? 사실 기본이 다 돼 있는 것 같아서 출근의 의미는 다들 아신다 이런 건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내가 고객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준비 잘 되어 있고 소통이 잘 되는 담당자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집에서도 가능하다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시나요? 여러분들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라고 하면 어떤 담당자가 더 나을까요? 첫 번째 질문 한번 보면 전자입니다. 전자 맞아요? 네. 두 번째는요? 글씨 다 보이세요? 네. 두 번째 한번 읽어줄래요? 사람이 날짜나 시간을 너무 바꿀 수가 있나? 가로도 한번 읽어주실래요? 집에서도 가능한 사람이고 고객에게 좋은 소리 듣는 경우 많고. 하다 보면 우리가 아픈 시간을 정해놓고 아플 수 없어요. 고객들한테 한번 연락 이렇게 한 번씩 오게 되면 저녁에 올 때도 있고 새벽에 올 때도 있고 그때 여러분들이 고객 입장이라고 하면 어때요?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연락하지 그 담당자가 바쁠 수도 있으니까 뭐 하루 이틀 묵히고 일주일 묵히고 하나요? 연락?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내가 연락을 했는데 거기 그 담당자가 전화를 안 받거나 아니면 급한 볼 일이 있어가지고 자꾸 차일피일 미루거나 하면 어때요? 관리나 관심을 덜 받는 건 약간 좀 신뢰가 깨지나요? 약간 그런 상황들이 마주하면 결국에 우리가 하는 일은 신뢰가 1번이거든요. 그럼 그 신뢰를 돈독히 하는 데다가 여러분들의 모든 포커스를 1번으로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출근을 해가지고 내가 사무실에서 어쨌건 도와줄 선배도 있고 볼 서류도 있고 패드도 있어야지 여러분들 응대하기가 좀 더 편하죠, 그렇죠? 무방비로 있다가 갑자기 고객 연락 받을 때랑 내가 사무실에서 정돈된 채로 연락 받을 때랑 언제가 더 마음이 편해요? 준비돼 있으면 하다가 안 되면 또 부지점장한테 책임 전가시킬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네. 마지막 한번 다시 또 읽어줄래요? 회사에서 일정 과정형 회사에서 조금이라도 더 영향 있는 담당자가 좋지 않나? 네. 가로도 한번 읽어줄래요? 아니라고 반문하는 사람이고 회사에서 일정하는 경우. 그럼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담당자가 회사에서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슈퍼본부에서 어쨌건 신한라이프가 봤을 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신한라이프에서 슈퍼 독립본부를 봤을 때 독립본부 사람들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백성우 본부장님. 그럼 백성우 본부장님이 출근을 약간 소홀히 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쨌건 출근에 대해서 뭐 물론 여러분들이 다 출근은 기본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교육을 더 이게 진행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고 하면 내 마인드가 먼저 준비돼야지 그걸 담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출근해서 본인만의 루틴, 아까 제가 여쭤봤는데 본인만의 루틴이 있으신 분은 따로 없다고 했어요. 제가 여기다가 몇 개 적어놨거든요. 한번 요거 한번 읽어볼래요? 뭐 어떤 것들 있어요? 아이타, 데일리전송, 취업사이트 일정, 찾기, 자격증 공부, 자격증 이재원 기업 영상 수첩, 시청, SNS, SNS, 보험 투자 관련 투자 기기 등등. 네. 해서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따로 하고 있는 루틴이 없다고 하면요, 지금 저 차원에는 여러분들의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그 체크리스트를 하기 위해서 내가 출근합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끌려다니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출근해서 맞다, 나 출근해서 이거를 해야지, 이거 안 하면은 그냥 세상이 만약에 뒤집힌다라는 생각으로 약간 그 정도의 느낌으로 여러분들만의 체크리스트를 정해놓고 그거를 꼭 이해하면서 체크 하면서 하다 보면 출근을 하는 이유가 당연해진다. 그러니까 제가 왜 오늘 주제를 이걸로 사실 택했냐면요, 여러분들은 다 어찌됐건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전체 본부방을 보면 이렇게 출근 사진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출근 사진을 보면은 출근을 좀 소홀히 하는 곳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거에 대한 경각심을 사실 한번 일깨워주고자 이 교육을 준비하기는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직은 저차월이라서 이제 곧 다음 달부터 이제 출근을 좀 등한시하고 이런 분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결코 그런 출근을 등한시해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건 1,000만 원, 2,000만 원, 아까 1,000만 원 말했죠, 그렇죠? 맞습니다. 전 직장에서는 얼마나 받았어요? 300만 원. 300만 원. 네. 그럼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면 내가 받던 급여가 700만 원이 늘어야 되는데, 본인이 전 직장에서 하던 것과 지금 하는 거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요? 700만 원어치 차이 있어요? 아직은 그렇게 크게는 체감이 안 되긴 한데 체감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700만 원어치는 아닌가 봐요, 그렇죠? 그만큼 아직 물어본 적이 없어서. 네. 그럼 어떤 차이 있어요? 전 직장이 혹시 뭐였어요? 음식점에서 요리했습니다. 음식점에서 요리했어요? 그러면은 전 직장에서 한 며칠 출근하고 몇 시간씩이 됐나요? 주 5일 출근하고 하루 12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거보다 더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주말에도 계속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시간 대비는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래요? 네. 아무튼 잘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내가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서 여기 들어왔다라고 하면, 전 직장에서 받던 돈보다, 그리고 내가 많은 돈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내 마인드셋을 전체 싹 교체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 와서도 똑같이 전 직장 정도의 그냥 급여를 받으면서 흘러가는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 꼭 만들어 보세요. 꼭 제가 예시 들은 거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출근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그거를 꾸준하게 그냥 하루 이틀 하다가 그냥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아, 내가 출근을 이래서 해야 하는 거지, 부지점장 지점장한테 안 하면 욕먹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내가 출근해서 할 일이 있으니까 그걸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이건 내 고객과의 약속이니까 하는 거지 라는 생각으로 출근을 생각하시면 출근길이 조금 더 씩씩해질 거예요. 네,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보통 오전에는 여러분들 고객들이나 지인들이 많이 일을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쵸?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랑 내가 만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많으니 나는 좀 쉬어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 시간을 활용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미팅을 하는 시간은 언제예요? 고객들을 만나는 시간대가? 오후. 약간 그 사람 볼 일이 마친 다음에, 그렇죠? 근데 맞춰서는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상담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화법이나 스킬이 늘기도 하지만, 내가 만약에 조금 아까 지식이 좀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 지식을 상담 중에 내가 이렇게 습득해 나가기가 쉽나요? 맞아요. 어찌됐건 내가 그거에 대한 갈증이 있고 답답함이 있으면 내가 잠을 쪼개서 남들이 일하는 시간에 내가 미리 보고, 그리고 미팅 시간에 또 정확히 또 미팅을 임해야지 내가 또 정확히 상담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됐건 조금 너무 편할 생각하시지 마라. 일단은 여기서 뭐 죽을 때까지 막 아등바등 살라는 말은 아닌데요, 경험해보니까 초반에 적어도 1, 2년 정도는 진짜 내가 그동안에 잠 잘 거 조금 안 자고 내가 참고 하고 싶은 것들 좀 이렇게 참고 하면서 임하셔야 그 다음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학창시절 여기 대학교들 다 어디 나오셨어요? 나 여기 중에서 제일 좋은 대학일 것 같다. 그럼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학벌 내가 제일 그래도 높을 것 같다.
서울에 있는 학교 나왔다. 갑자기 들었어요. 그 전에 안 된다. 어디 나왔어요 학교? 숭이여대요. 저도 국민대 다녔거든요. 국민대 알아요? 알 거 없이 할까요? 국민대 다녔는데 학창 시절 한번 생각해 보면요. 서울대 가는 법, 시험 성적 잘 받는 법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몰라서 못한다요? 아니면 아는데 안 했나요? 아는데 안 했나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와서도 나 청약하는 법 모르는 법 있어요? 청약 진행 프로세스 모르는 법 모르는 분, 도입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분 있어요? 맞습니다. 다 알아요?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청약 진행하는 법 알아요? 도입하는 법 알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사실 방법 다 안다고. 제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학창 시절 때도 방법을 알았어. 결국에는 교과서 열심히 보고 수업 열심히 듣고 내가 하면 되는 걸 알았는데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인생 혹시 두 번, 세 번 살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물론 뭐 종교에서는 사후세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뭐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어쨌건 한 번뿐인 인생이고 그리고 시간 되돌릴 수 있는 분 있어요 혹시? 없죠. 네. 그럼 한 번뿐인 인생이고 시간을 되돌릴 수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 알잖아. 지금 오늘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젊은 날이라는 걸 알고 있죠. 더 젊어질 수 있는 분 있어요? 다 늙잖아. 내일 되면 더 늙고 모레 되면 더 늙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한 분야에서 뭔가 전문가로 인정한다. 저 사람 전문가다 하려면 한 몇 년 정도의 시간 보통 얘기해요 우리가? 10년 정도 10년 얘기하고 뭐 만 시간의 법칙 뭐 이런 얘기하죠. 그리고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습니다. 없어요? 누구예요?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죠. 네. 어떤 부분이 좀 그렇게 불공평했던가요? 잘나는 사람들은 항상 잘나고 못나는 사람들은 못나고. 못나는 사람들 항상 못나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본인이 의사예요.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지금 의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의사라고 하더라도 초반에 급여는 한 1,000만 원 정도라고 칩시다. 네. 그리고 누군가는 그냥 고등학교 정도를 졸업하고 시알 라이프에 들어왔어요. 네.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첫 급여가 1,500만 원이었어요. 뭐 BI 같은 거 없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나는 서울대 의대 간 사람보다 학창 시절에 어땠을까? 물론 국민대를 가기는 했지만 훨씬 더 공부 안 하고 더 놀았겠죠.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1,000만 원을 받았어. 근데 나는 시알라이프 들어가서 1,500만 원을 받았어. 네. 어때요? 이거는 공평해요 그러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얘기하거든요. 물론 공평할 수 있죠. 어찌됐건 출발 선상이 누군가는 또 집안을 잘 만나고 뭐 좋은 환경에서 좋게 시작할 수는 있지만 불공평하다는 생각으로 계속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냥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거야만 외치다 보면은 점점 더 그 운동장은 기울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여기 와서 어찌됐건 지금 숭이여대가 제일 좋은 학벌이었네 여기서.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건 그 정도의 학벌로 내가 원하는 아까 급여 1,000만 원, 2,000만 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공평한 생각이에요. 그 생각은. 네. 그러니까 어쨌건 사람은 좀 이기적이고 자꾸 본인 위주로 자꾸 생각한다. 저도 그랬어요. 어찌됐건 이 전직장에 제가 신발 구두가게 매니저를 했었는데 300만 가로수길에서 구두가게 매니저를 했었거든요. 급여가 한 300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가로수길이 많이 뭐 죽었다고 하는데 제가 일할 때 10년 넘어서 그 가로수길은 되게 핫했거든요. 그럼 내 나이 또래 남자애가 막 진짜 내가 타고 싶은 슈퍼카에서 내리고 여자 친구들도 막 진짜 젊은 사람들이 막 좋은 차에서 막 내리는 걸 보면서 아 세상은 참 지랄 맞고 막 잘
잘 되는 사람들만 잘 되고 내 인생만 맨날 자꾸 꼬이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남자애 보면은 저 새끼 뭐 불법 하나 보다라고 막 혼자 생각했어. 여자친구가 내리면 혹시 술집에서 일하나? 막 이런 식으로 혼자 막 약간 망상에 젖어서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지금 그 시기를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되게 그냥 자격지심이었던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건 탓해서 바뀌는 건 없더라고요. 학벌이 어떻게 돼요? 아까 그 세상 불공평하다고 하지. 저 대학교 2년제 전문대 나왔습니다. 네. 무슨 과 나왔나요? 호텔 조리학과 나왔습니다. 호텔 조리학과 나왔나요? 네. 그러면 그냥 냉정하게 한번 객관적인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예. 2년 전문대를 나와서 내가 원하는 급여를 받으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확률 제로에 가깝습니다. 제로에 가까워요? 네. 왜요? 원하는 삶을 살려면 일반적인 급여로는 불가능한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건 원하는 급여를 받으면 되는데 그것도 좀 이제 불가능한가요? 네. 왜요? 그 아무래도 요식업계 쪽에서는 네. 자리를 너무 꽉 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 그분들은 쉽게 돈을 벌고 아래에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하는 만큼 돈을 못 받는 직종이다 보니까 혹시 나이가 어떻게 돼요? 이제 30 됐습니다. 이제 30이에요. 네. 그러면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한번 해봤나요? 하라는 대로 일단 다 했는데 급여는 안 오르고. 그렇죠. 하라는 대로만 하면 사실 급여를 올릴 필요가 없죠. 네. 왜냐면 이미 내가 어딘가에 직장에 들어갈 때 급여는 정해진 채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에 걸맞는 무언가를 시키겠죠. 돈을 주고 부리는 사람은. 예. 근데 그것만 해놓고서 내가 세상이 불공평하다라고 얘기하면 그 마인드로 만약에 신한 라이프에서 일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땐 신한 라이프에서도 원하는 급여를 못 받을 확률이 높아 보여요. 봐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어찌됐건 연봉 협상을 하고 어딘가에 들어갔겠죠. 요식업을 하는. 맞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주면서 어쨌건 누군가한테 돈을 쓴다는 건 내가 원하는 바가 있을 거고. 네. 그러면 너는 이 돈을 받으니까 이런 일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 본인은 그거를 충실히 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미안한 말인데 소심하지 않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좀 순화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해요.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던 특급 꼬봉이었던 거야. 왜냐? 본인이 일했던 거는 본인을 위해서 일한 거야? 아니면 대표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가게를 위해서. 가게를 위해서? 네. 가게가 뭔데? 본인한테? 가게가 잘 되면 본인한테 뭐가 좋은데요? 돈을 더 줬기 때문에. 약간의 인센.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가 방향을 틀어서 좀 미안해요. 근데 뭐 출근 얘기 잠깐만 제쳐두고 좀만 얘기 더 할게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CRS 할 때 얘기해요. 노예제도가 없어졌다고 얘기하죠. 없어졌잖아, 그렇죠? 예. 조선시대에 있던 그런 노예제도 없어졌잖아요. 없어졌나요? 제가 봤을 때 안 없어졌어요. 지금 혹시 밥을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 주변에 막 많이 있어요? 없죠. 근데 어떻게든 막 삼시세끼 챙겨 먹고 밥 못 먹어서 죽은 사람은 없어. 근데 조선시대 때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일이었고 진짜 못 먹어서 죽는 사람들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때 노예는 양반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 사람이 제공받은 건 뭐야? 숙식을 제공받았다고. 먹고 잘 곳을 제공받았죠. 먹고 자는 것 자체가 힘든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먹고 자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숙식을 제공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들고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급여를 제공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급여를 받으면서 나는 어쨌건 시키는 것만 열심히 했어라고 하면 그냥 나는 계속 그 사람의 루틴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거를 좀 더 단적으로 얘기해주면 제가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아까 신발 가게 매니저로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매니저로 있을 때 그 회사가 연매출 한 300억 정도 나오는 꽤 큰 회사였거든요. 그 안에 이사님이 계셨어요. 이사면은 임원이잖아. 대표 이사님 다음 직급이셨다고. 그러면 어찌됐건 어떤 회사에서 연매출 한 300억 이상 되는 회사에서 이사로 승진하려고 하면 승승장구 해야 되지 않을까? 맞죠? 잘 일이 풀리고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으니까 그 자리에 올라갔겠죠. 네. 근데 그분이 지금 저랑 같이 일하고 있어요. 나한테 신발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주셨던 그분이 50줄이 됐더니 어쨌건 회사에서 조금
이렇게 권고사직 비슷하게 이렇게 푸시를 받으시고 어찌됐건 본인도 약간 회사를 가긴 하지만 자꾸 이런 상황들이 눈치가 보이고 점점 내 입지가 좁아지시니까 그 회사를 그만뒀다고 나이 50에. 근데 슬프게도 요새는 100세 시대라고 하네. 100살 산다라고 하면 50살까지는 내가 승승장구하면서 나 어디 회사 임원이야라고 얘기하셨지만 남은 인생이 50년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이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몇 번이고 찾아가서 말했죠. 이사님, 제가 하는 얘기가 이사님한테 되게 건방지게 들릴 수 있고 선 넘어 보일 수 있겠지만 제가 그냥 솔직하게 그냥 한번 혼날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가장 크게 느끼는 게 뭐냐면 이사님 아마 본인을 위해서 열심히 인생을 사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삼자인 제가 봤을 때는요, 그냥 대표님 주머니가 늘어나는 일에 본인의 열정과 시간을 쏟으신 걸로 보인다. 저한테 욕하셔도 되고 저한테 때리셔도 된다 라고 말했어요. 왜냐? 그게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솔직한 심정이니까. 뭐냐면 저도 신발 매장에서 일할 때 되게 열심히 하고 제가 있는 매장이 매출도 되게 좋았거든요.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 아르바이트 다들 해보셨나? 해보셨어요? 네, 해봐서 알겠지만 그냥 가만히 막 이렇게 표정 뾰루퉁하게 있는 것보다 막 씩씩하게 막 움직이고 해야 시간이 더 빨리 가. 그렇지 않아요? 아, 하기 싫어 막 하고 막 이렇게 어떻게든 막 일 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막 이렇게 해야지. 벌써 퇴근할 시간이네 하고 퇴근한다고. 그럼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냥 한 300만 원 정도가 내가 받아야 될 수준의 급여인 줄 알았어. 왜냐?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더 큰 급여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여기 와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기술과 재능과 꾸준함과 노력이 생각보다 훨씬 더 값진 거였는데 그냥 시급 얼마로 이렇게 측정되고 그냥 남이 정해주는 그 바운더리에 맞춰서 내가 나를 스스로 과소평가했구나 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사람의 앞날을 장담 못하잖아. 뭐 아플지 뭐 죽을지 모르잖아. 나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 지금 강의를 한다고 해서 앞으로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 근데 확실한 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남이 정해주는 급여를 받을 생각은 없다라는 생각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오히려 약간 그 얘기를 듣고 좀 조언을 해주는 건데 출근해서 제가 출근 루틴 말하잖아요. 출근하라니까 다 하고 정해져 있으니까 다 그 정해진 출근 시간에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만은 남들보다 더 돋보이거나 남들보다 더 돈을 잘 벌 수 없을 거예요. 그냥 남들 정도 수준의 인생을 원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가면 되는데 뭔가 남들보다 더 많은 급여, 더 나은 삶을 원한다라고 하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 출근의 의미도 그거거든요. 결국에는 시켜서 하는 건 수동적으로 인생을 끌려당기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자꾸 짜증나. 그러니까 점점 차올수가 하면 자꾸 뭐 해라 뭐 해야 된다 가동해야 된다 뭐 이런 말 들으니까 점점 팀장이랑 골이 생기고 지점장이랑 골이 생기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뭐 회사 오기도 싫어지고 회사가 굳이 회사 뭐하러 가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인생은 여기는 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다라는 메리트를 보고 들어오신 분 아니에요 여기? 맞습니다. 맞죠?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건 그 전에 뭔가 정해진 급여를 받는 곳과는 다르게 내가 무언가를 찾아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고 바로 실행하시고 뭔가 조금씩 바뀌어 가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직 30이면 인생 30부터라고 하는데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남은 인생 70년이잖아요. 네. 세상은 불공평한 걸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여기 와서 그래도 막 1년에 한 1억 이상씩은 이렇게 저축을 하고 했는데 사실 작년에 1억 이상 저축한 분 있어요 여기? 직장생활 하면서?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없어요? 그럼 어쨌건 내가 여러분들이랑 그냥 삶의 기준의 잣대를 대면 나는 그럼 이들보다 그냥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제 친구들 중에 건물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건물이 뛰는 속도가 내가 1년을 열심히 모으는 돈보다도 훨씬 커.
그래서 나도 사람이니까 야 이거 내가 진짜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저축하고 그래도 일반 직장인들보다 훨씬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에 비하면은 오히려 그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답이 안 나. 그걸 답을 내려면 내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고서는 답이 없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요새 금수저도 능력이라고 그냥 인정하기로 했어요. 물론 내가 봐도 운동장은 기울어져 있어요. 평평하다는 말이 아니야. 근데 그거를 계속 기울어진 시간으로 보다 보면 자꾸 이게 더 기울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어. 근데 여기 와서 내가 하는 만큼 가져가고 뭔가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가 여기 와서 집 한 채 없이 그냥 진짜 그냥 여성분 계시면 진짜 이거 2개 가지고 들어왔는데 결혼도 하고 내 집 장만도 하고 내 아들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아 내가 가진 거 없이 시작했다고 해서 내 인생 그리고 내 자녀까지 가진 거 없이 끝나게 하지 않을 수 있구나라는 희망과 이런 확신이 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좀 내려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내가 한번 요거 다시 한번 평평하게 오히려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한번 기울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면 하루를 그냥 허투루 보낼 수가 없을 거야. 왜냐면 그렇게 허투루 보내다가 보면은 난 체력이 점점 늙어가고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생각보다 여러분들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받죠? 그럼 1년에 몇 번 받아요? 12번. 그러면 10년이면 몇 번 받아요? 네. 20년 일한다고 쳐도 몇 번 받아요? 네. 그럼 우리 그 240번의 월급 안에서 내가 뭐 집도 사야 되고 생활비도 내야 되고 은퇴자금도 마련해야 되고 이걸 한번 계산해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그냥 허투루 하루하루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 얘기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여기 지금 어쨌건 지금 FC이신 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지금? 네. 보통 여러분들의 목표 건수는 어떻게 돼요? 그것도 생각 안 했으면 뭔 생각을 해요 그러면? 1W 일주일에 한 건. 그럼 일주일에 한 건씩 하면은 한 달 급여는 한 얼마 정도 되나요? 2W는 해야죠. 갑자기 목표 올리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매일 내가 하루에 한 건씩을 한다는 목표를 잡고 움직였어요. 물론 매일 청약을 못할 수 있죠.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어쨌건 내가 출근해서 마음가짐 다 잡고 내가 진짜 딱 세팅하고 와가지고 내가 하루를 소득 없이 그냥 보낸다라는 거에 막 진짜 차 안에서 막 운전대 막 내리치면서 막 소리 지르는 적도 있고요. 막 내가 오늘 근데 나는 이미 3W는 이미 끝냈어. 근데도 어쨌건 내 스스로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나는 여기 와서 다른 누구보다 많은 돈을 벌어야 되고 생각보다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고 빨리 이걸 해야 되는데 야 오늘 하루 동안 내가 3명의 사람을 만났는데 한 번에 청약도 못했다? 막 진짜 물론 그거를 회사 와서 티내지는 않았어요. 어쨌건 뭐 이런 감정이나 이런 거가 태도로 되는 게 최악이니까. 근데 스스로한테는 되게 냉정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1W 하면 좋죠. 2W 하면 좋죠. 그냥 그 정도 수준의 간절함으로는 사실 내 인생을 쉽게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한테 따뜻한 얘기를 하고 희망적인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하고 싶지만 사실 제가 요새 가장 크게 느끼는 건요. 오히려 더 냉정하게 욕을 먹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질지라도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고 정확히 그 사람의 현주소를 짚어주는 게 오히려 나중에 시간이 가서는 더 나한테 좋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가서는 그게 더 진심이 전달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목표가 없다? 상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혹시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유라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미팅 나가면서 오해를 못 나는 게 생각보다 더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안 해봤어요. 계약을 받는 거에 생각을 아직 안 해봤어요. 돈 버는 거에 별로 이제 들어올 때부터 출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왔어가지고 저는 이제 박사님께서
그러면 박사님 누구네 팀이에요? 저 위너 있기 네. 황승 부장장이 황근 부장장 했는데 그렇게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왜 박사가 이걸 보험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 이미지도 안 좋았었거든요. 왜 하고 있을까라는 걸로 이제 궁금해서 들어왔는데 여기 사시는 일하시는 부지점장님, 본부장님들이 출근하고 퇴근하시는 걸 보고 나서 나도 이렇게 돼보고 싶다라는 생각 가지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출근도 열심히 해서 이 사람들 보기 위해서 옆에서 돈 받으려고 하는 거라서 아직까지는 제가 가정도 경험하고 있고 미팅도 혼자 혹시 보고 금수저예요? 아니에요. 어쨌든 본인 인생 본인이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사실 돈이 약간 후순위인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뭐 결혼에 대한 계획도 없고 나는 뭐 원래 뭔가 무소유 약간 뭔가 이렇게 갖고 싶지 않고 이런 삶을 추구했나요 혹시? 원래는 너무 없어서 사실 네. 그냥 만족하면서 살았었어요. 근데 여기 아. 와서 바뀌고 있는 거라서 근데 이거는 말 끊어서 미안한데 네. 뭐 행복의 기준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만약에 그거의 행복이라고 하면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더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 네. 어쨌건 지금 여기는 보통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만큼 가져가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강의하는 거라 네. 아무튼 그래도 한번 또 돈이 또 있는 삶을 살아보는 것도 꽤 재밌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어요. 아 그래요? 그럼 잘았네요. 왜냐면 저는 제가 낭만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돈 없는 행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돈 없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여기서? 혹시? 없죠. 다들 낭만이 없으시네요. 근데 저도 그래요. 어쨌건 돈이라는 건 진짜 열심히 벌어야 되고 누군가 나한테 너의 자존심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저는 제 통장 잔고라고 말해 줄 거거든요. 그냥 어릴 때 학창 시절부터 젊을 때 뭐 이런 시기에는 그냥 뭐 이런 외모나 뭐 이런 피지컬적인 거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자존심이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를 막 지키려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내가 좀 어렵구나. 결국에는 나를 지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지킬 수 있는 건 내 통장 잔고뿐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곳이거든요. 아무튼 무슨 얘기하다 여기가 이렇게 새해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금수저는 그냥 능력이라고 인정해 버렸어요. 그냥 뭐 그 사람이 좋은 탯줄에서 타고난 거 그냥 그건 능력. 그치만 나도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지 그거를 원래 세상은 불공평하니까 그리고 나는 원래 이러니까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자꾸 이렇게 땅으로 끄집어내리기 시작하면 아직은 30살이라서 그래도 좀 이렇게 정신줄 부여잡고 있는 걸 수 있는데 40대고 50대 됐을 때도 계속 똑같은 생각으로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거야 하면은 그런 거 있죠. 어디 뭐 이런 슈퍼 앞에서 이제 평상에서 막 막걸리 한잔 하시면서 원래 얘들아 일로 와봐 뭐 세상은 원래 이런 거 어때요? 그런 어른 되고 싶어요? 아닙니다. 네 그런 거 아니면 여기서 충분히 바꾸면 돼요. 그리고 요식업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요 여기서 시드머니 모아가지고 요식업 차리면 돼요. 맞습니다. 그냥 내가 요리하는 거 말고 내가 요리가 너무 좋으면 요리 사업을 그냥 진행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돈 많이 버셔야 됩니다. 돈 많이 버셔야 되는데 돈 많이 버시려면 우리 일이 절대 쉽지가 않아요. 사실 고등학교 졸업이면 다 입사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왜냐면 고등학교까지 우리나라 의무교육이잖아 지금 맞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면 우리 일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다 보니까 우리 일 다 할 수 있는데 잘 되는 사람은 다 잘 되지 않아요. 결국에는 잘 될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가장 또 핵심 중에 하나는 꾸준함이다. 왜냐하면 꾸준함이 없으면 고객과의 신뢰가 생길 수 있는 접점이 안 생겨요. 결국에는 자꾸 그 신뢰가 무너지다 보면 소개라는 것도 안 나올 거고 뭔가 일을 하면서 내가 긍정적인 이런 영향을 받는 것보다 자꾸 부정적인 게 자꾸 따라올 거거든요. 지금 사실 여러분들 차원에서 제일 필요한 건 이런저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하는 거 진짜 어떻게든 그냥 24시간 어떻게든 막 내 몸 써가면서 하는 거. 저 팀원들한테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 사람이 생각을 하다 보면 자꾸 편한 선택을 하게 돼요. 생각을 하다 보면 자꾸 부정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생각을 한다는 건 뭐야? 내가 뭔가 문제에 직면했다는 거야. 근데 그 문제를 직면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야? 실행이거든. 근데 그 실행을 하지 않고 자꾸 생각으로 고민을 해결하려고 해. 계속 머릿속으로 그럼 요거를 해결하려면은 그러다 보면 좀 편한 선택을 하게 되고
편한 선택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 몸을 안 쓰고 그냥 자꾸 내 상황을 자꾸 안 좋게 만들더라. 그래서 그런 상황을 안 만들기 위해서도 출근은 필요해요. 출근을 내가 주도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어. 누가 동료가 야 여기 좀 별론 것 같아, 여기 어떤 것 같아 이러면 뒷도로도 안 들어. 왜냐면 나만 아니면 되거든. 뭐 얘가 뭐 어떻든 뭐 저쩌든 그게 중요해요? 어차피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 아니야?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근을 좀 주도적으로 해라. 신한 데일리라고 이거 아시나요? 혹시 교육 받아보셨나요? 보신 분 있어요? 우리 FC닷컴에 있거든요. 이 화면이 매일같이 우리 회사에서 업로드 해줘요. 뭐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제가 기계치라서 그런지 저는 이 정도로 매일매일 제가 자료를 세팅할 자신 없거든요. 어때요 여러분들? 이 자료 봤을 때 되게 허접해 보여요? 아니면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보다 더 고퀄리티인데 생각 들어요? 고퀄이고요. 맞아요? 네. 물론 뭐 컴퓨터 엄청 잘하시는 분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매일마다 업데이트돼요. 어디 가면 되냐? 네. 체크해 두세요. 그런 다음에 굳이 막 힘들게 무언가를 만들어서 전달하시지 말고 네. 만들어 준 거 그냥 전달하시면 돼요. 패드 있으신 분 한번 봐봐주세요. 여러분 패드 한번 봐봐요. 보셨어요? 마케팅 영업 자료실 들어가서 신한 데일리 들어가면 다 봤어요? 패드 있으신 분들 한번 봤어요? 네. 그러면 어쨌건 내가 당장 고객이 없다가 아니라 고객이 없어도 내가 고객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나 내 연락처에 있는 모두한테 이 자료 보내주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한 번 보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 사람 보험 설계사고 이 사람 너무 고마운 사람이네 안 할 수 있죠. 근데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나는 계속적으로 보내다 보면 그것 때문에 누군가 그러니까 그런 경험 아직 여러분들은 못했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직장 동료가 뭐 암에 걸리거나 해가지고 보험 설계사한테 연락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상황에는 크게 막 보험을 들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잘 안 하다가 뭐 직장에 누가 뭐 펀드를 하는데 그게 수익이 괜찮대. 그럼 갑자기 그게 궁금해지거든. 아니면 내 직장 동료나 갑자기 어머니나 아버지가 갑자기 편찮으시대. 그럼 갑자기 보험, 약관이나 증권이 궁금해지거든요. 그럼 그때 누군가한테 연락을 하게 될 거잖아. 여러분들 한번 전 직장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매일같이 뭐 이렇게 보험이나 저축에 관심을 있지는 않았겠지만 어느 시점에 대화하다가 뭐 밥을 먹다가 아니면 회식하거나 문득 그런 게 나왔을 때 맞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전화가 나한테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어쨌건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 있어. 둘의 능력치는 비슷해. 근데 A는 그냥 두 달이고 세 달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하나 맨날 나한테 데일리를 보내준 사람이고 B는 그렇지 않은 사람. 둘 중에 한 명한테는 죽어도 계약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할 것 같아요? 그냥 요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데일리를 보내야 되는 이유인 거야. 지금 당장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 어찌됐건 내가 계속 보내다 보면 누군가 그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 내가 생각이 나야 되니까. 그래서 난 출근하는 거야.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내가 일을 하는 게 수월해지고 일을 하는 게 수월해진다는 건 버는 소득이 많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는 없어서 나는 아내가 아니라 없으면 있는 척이라도 해야지. 아니면 없으면 나중에 고객들한테 미래 내 가만 고객들한테라도 뭔가 액션을 취해줘야죠. 당장 결과를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어쨌건 그들도 뭔가 보험 설계사가 필요한 시점에 맞다 얘 있었지 될 거니까. 근데 내가 지금 없으니까 나는 그걸 준비 안 하고 있다는 나중에 소 잃고 나서 외압카드 고치는 거랑 똑같죠. 그래놓고 이게 또 되는 사람들만 되고 안 되는 사람 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글쎄요 요새 층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잘 되는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쨌든 어느 정도의 소득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좀 일을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 떠오르는 사람들 몇 명 있어요? 그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가장 일찍 출근해서 가장 늦게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또 누구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도 있죠. 누구 있어요, 여러분들 지점에? 없어요? 다들 서도 명사선을 안 보여줘서 모르겠어요?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 이제 저희 부지점장님 아직 생각 있어가지고 누구예요? 네, 김세민 부지점장. 태민이 이번 주제는 아무튼 제가 생각했을 때 잘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항상 밝고 긍정적입니다. 그냥 무언가 이렇게 지시를 받거나 무언가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거를 바라보는 시선이 항상 긍정적이에요. 일단 해요. 일단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얘기하지 해보지 않고 그거는 어차피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회의적으로 접근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설사 잠깐 잘 된다? 그럼 결국에는 그 사람 다시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인드셋 계속 출근해서부터 계속 강조드리는데 여러분들 마인드셋 그거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내 편이고 나는 무조건 할 수 있어. 제가 1,000만 원 받으면 나 1,000만 원 받을 수 있어라는 그런 자신감으로 계속 아침마다 도전해요. 저 지금도 맨날 출근하면서 생각해요. 나는 결국에는 신한라이프에서 짱 먹을 거야. 나는 슈퍼에서 결국 짱 먹을 거야. 나는 코리아에서 결국 짱 먹을 거야. 근데 내가 뭐 그걸 입 밖에 내고 막 이러면은 내가 뭐 이상한 사람이고 막 건방져 보일 수 있는데 내 스스로한테 그런 주문 건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아시겠지만 사람들 만나다 보면 자꾸 멘탈도 흔들리고 내 기분도 나빠지고 내 자신감도 떨어지고 하죠. 네.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내가 시작을 아예 그냥 1층에서 시작해버리면 아침 시작을 1층에서 해버리면 집 같은 지하로 파고 들어간대요. 그래서 아침 출근할 때 내 텐션이나 내 막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을 그 위층에서 시작시키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러면 집 갈 때 1층이나 2층 정도에서 내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내 그런 멘탈을 유지하면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 약간 이런 뭐 요즘 연령대는 그런 문화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때 여기 거의 약간 20대 중반 후반 분들이 많으실까요? 동희 형님 제외하고 여기 30대 손 한 번만 40대 네, 형님 제외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왜 그래요? 그럼 30대 30 몇 살이 제일 많아요 여기 나이가? 아까 30대 손 드신 분들 중에 35보다 많다. 이제 30대 초반이신 건가요? 다들 아까 30대 손 드신 분들? 네. 네. 그러면 진짜 앞으로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진짜 막 쏟아 부으셨으면 사실 좋겠는데 아무튼 그 뒤에 또 할게요. 요거는 한번 고객들한테 한번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봐요. 아시겠어요? 네. 네, 꼭 보내봐요. 매일매일 회사에서 업로드 해준단 말이야 아침에. 이거는 사실 요새는 이제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서 SNS 되게 유치하죠. 이게 제가 입사하고선 이제 막 초반에 했던 사진들 지금 보면 오글거리기도 하고 와 이게 뭐야 막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저는 원래 입사 전에 SNS를 안 하던 사람이었어요. 원래 기계치이기도 하고 원래 그런 기계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SNS를 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하루에 3명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진짜 많이 만나봐야 3명 아니에요? 물론 진짜 막 잠깐 나갈게 뭐 이렇게 하면 대여섯 명도 만날 수 있겠지만 뭔가 사람 만나서 대화하고 막 이러기에는 3명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아. 근데 나는 잘 되고 싶은데 이렇게 내가 3명씩을 꾸준히 하루도 안 쉬고 한 달 만나봐야 90명밖에 못 만나네. 그럼 뭔가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SNS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 SNS 친구가 뭐 많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꼭 좋아요 안 누르는 피드들도 많이 보죠. 출퇴근길이면 막 누구 막 이런 것들 많이 봐요, 안 봐요 SNS? 봅니다. 그러면 어쨌든 내가 아무리 인기가 없어도 진짜 내가 피드 하나 올리면 그래도 한 몇십 명은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나는 오프라인에서도 일하고 SNS 온라인 상으로도 일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처음에 근데 뭘 남길지도 모르겠어서 그냥 계속 출근하는 것만 남겼거든요.
이렇게 남기니까 일단 1차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친구들이 연락을 야 보험사에서 됐다고 이렇게 막 SNS 하고 막 이러고 너네 이거 시키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시켜서 한 거 아니거든요. 그냥 이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이 일을 해보니까 사람 만나는 게 결국에는 내가 하는 일인데 오프라인으로만 이렇게 만나는 건 좀 한계가 느껴져서 온라인까지 병행해서 하려고 하는 거니 손발 좀 오그라들고 하더라도 그냥 너 그냥 시켜봐줘. 왜냐면 내 지인이니까 그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고서 난 한 3달 동안에 계속 그냥 남겼어. 물론 3달 뒤부터는 또 다른 내용도 남기는데 출근하고 퇴근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아까 제일 먼저 출근하고 제일 늦게 퇴근하는 사람이 돈 많이 번다고 했잖아요. 네. 나도 약간 그렇게 뭔가 처음에는 생각했던 것 같아. 항상 돈 잘 버는 사람들 보니까 출근도 빠르고 퇴근이 늦네? 그럼 나도 일단 그것부터 따라해봐야겠다. 뭐 내가 그 안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다만 일단 제일 먼저 출근하고 제일 늦게 퇴근해봐야겠다라는 거 하면서 그냥 막 남겼어요. 그냥 지금 봐도 되게 어설프죠. 되게 이상하잖아. 뭐 이런 사진도 찍고 이러는데 나 고객들을 많이 만나러 간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려고 했나봐요. 그리고 저는 철학할 때도 항상 사진을 올렸어요. 그때 막 이제 3W를 한다고 해서 매일 철학하면서 막 따봉하고 하고 그 고객 손 나오고. 근데 그렇게 알렸더니 또 어떤 신기한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몇 달 지나니까 친구들이나 이게 지인들 만났을 때 첫 대화가 뭐냐면 이번 주 W 했냐라고 물어봐 나한테.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어찌됐건 뭐 그런 거잖아. 우리가 담배를 만약에 피는데 금연하겠다, 혼자서 그냥 금연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공표해야 내가 조금 더 그거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처럼 내가 철학하는 걸 알렸어. 내가 3W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근데 나 혼자 3W를 해야지라고 이렇게 마음 먹는 것보다 SNS 상에 이렇게 남겨놓으니까 내가 조금 더 뭔가 해야 되는 의무감이 생기라고 나 스스로를 약간 다그친 거죠. 그랬더니 막 W 물어봐. 그러다가 W 물어본 친구한테 W를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어요. 나 못했거든. 이번 주에 한 건이 부족한데 그 한 건 너로 하자. 하면 또 왜 나한테 왜 그래? 근데 일단 보자. 만나자. 어쨌건 네가 내 하는 일에 관심 가져주니까 고맙고 만나자. 그래서 아니면은 야 나 저번에도 했으니까 안 되라고 한 친구한테는 야 그러면 어쨌건 네 핸드폰 한번 봐봐. 보고 네가 내가 하는 일 하면은 설계 제안하거나 가입시킬 수 있는 사람 한 몇 명 정도 돼? 한 3명 돼? 3명은 되지. 그 3명 그러면 연락처 좀 찍어보자. 하고 막 그런 식으로 만나서 막 대화하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미친놈이었나? 그리고 한편으로는 누가 막 돈 못 벌면 죽이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렇게 막 했나? 라는 생각도 사실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의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나 때는 이런 말 되게 여러분들 듣기 거북해하고 싫어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나 때문을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 또 위치를 인정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럼 결국에 그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내가 어느 정도 인정이 받는 위치에 올라가려면 나 때는이라는 시절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그 나 때는은 지금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어쨌건 지금 내가 뭔가 행하는 결과물들로 나중에 내 조직이 커지고 내가 더 위치에 올라갔을 때 나는 이렇게 했어를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내가 지금 내 하루를 돌이켜보고 어제를 돌이켜보고 그제를 돌이켜봤을 때 과연 이게 내 조직원들이 생겼을 때 그들한테 떳떳하고 당당한 행동이라고 하면 그 행동 그대로 가면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조금 부족하네라는 생각이 들면 그 부족함을 메꾸면 되는 거예요. 당장 뭔가 결론 내려고 하시지 말고 계속 그 하루하루 그 누적을 잘 쌓으셔야 되는데 그게 되게 중요하고 기술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건 뭐냐면요. 제가 운영했었던 고객들 선물 주는 카톡방이었어요. 뭐냐면 어쨌건 내가 무언가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뭔가 자기한테 떨어지고 얻는 게 있어야지 내 얘기를 좀 더 잘 들어주더라고요. 그럼 결국에 사람을 움직이는 건 돈이라고 생각했어. 어때요 여러분들? 그냥 굿모닝 하는 거랑 매일 아침 커피를 한 잔 하면서 굿모닝 하는 거랑 어떤 게 좀 더 답이 확 올까요? 부자이네요. 네. 왜냐? 커피값을 내가 썼으니까. 모든 돈에는 다 이유가 있거든. 그래서 제가 했던 게 오픈 채팅방으로 해서 내 고객들을 막 모았어. 막 모으고 그리고 내 막 고객이 아닌 사람한테도 초반에 이걸 약간 좀 정착시키려고 한 이렇게 막 인원들을 해서 한 100명 남짓 이렇게 만들었어. 근데 얘네 싹 모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네. 맨날 그냥 뭐 신상품이 나왔다만 얘기하면은 그 방에 있고 싶어요, 안 있고 싶어요.
나갈 거잖아, 맞죠? 그러면 이 100명 모은 거를 내가 유지하려면 뭘 하면 좋을까 해서 했던 게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제일 좀 기분 별로인 날은 언제예요? 월요일이에요? 네. 제 생각도 약간 일반 직장인들이 가장 좀 기분이 별로인 날은 언제일까 생각했더니 월요일이야. 그러면 그 기분 나쁜 월요일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미소 짓게 해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이벤트를 진행했어요. 한 3만 원에서 5만 원 가량의 선물을 뿌리는 거야. 그러면 그날 별거 아니지. 사실 살면서 별거 아니고 뭐 3만 원 받는다고 내 인생이 바뀌고 이런 거 아니지만 그냥 그 이벤트에 참여해서 혹시 내가 되거나 하면 기분 좋고 그냥 조금이라도 약간 이렇게 기분 좋게 한 주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카톡방 이름이 뭐였냐면 김프 씨와 함께하는 소소한 행복이었던 거예요. 김프 씨와 함께하는 소소한 행복. 그런 다음에 제가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어떻게 선물을 줄지를 많이 해봤거든요. 막 퀴즈도 내보고 뭐 해보고. 근데 퀴즈 내잖아. 그러면 이 검색 잘하는 사람들이 맨날 다가. 하면은 바로 그냥 이거 막 정답 나와. 이걸 어떻게 약간 공평하게 줄 수 있을까를 항상 이제 생각해보고 마지막에는 뭘 했냐면 만약에 100명이야. 그러면 내가 나한테 카톡 보내기로 시간까지 캡처해서 내가 숫자를 하나 찍어. 18 뭐 이렇게. 그런 다음에 그 숫자를 나한테 보내놓고 자 시작합니다. 숫자를 하나씩 찍어주세요 하면은 그 사이 1번부터 100 사이에서 번호 하나 찍으세요 하면 뭐 18, 뭐 28, 막 38 막 나와. 그러면 내가 이제 만약에 번호가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주면 되고 없으면 아직 번호 안 나왔으니까 추가로 더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서 뭐 남기고 뭐 이렇게 어쨌건 내가 돈을 썼으니까 그거를 그때는 물론 지금은 이런 피드들 다 지웠어요. 그냥 그때 당시 필요했었던 피드인 거고 지금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건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때 건 지웠거든요. 근데 어쨌건 이렇게 남겼어. 왜냐면 어쨌건 내가 뭔가를 선물했던 거니까 선물했던 거고. 근데 요거의 단점은 뭐였냐면 가끔 내 친구들도 막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새끼들이 장난친다고 오늘은 이벤트 없나요? 맨날 이렇게 해. 막 화요일, 수요일 막 해가지고 그러면 갑자기 화요일 날 막 이벤트 진행해서 막 커피 막 10잔 보내주고 막 이런 걸 했는데 아무튼 그 막 찾아내가지고 막 친구한테 죽인다, 너 카톡방 나 강퇴시킨다 막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하면서 막 진짜 치열하게 살았고 이렇게 살면서 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집 갈 때 나는 하루에 한 번의 청약을 나 목표로 하는 사람인데 청약이 안 나왔어. 그러면 막 진짜 막 핸들 하면서 근데 대신 내가 막 기분이 더럽다고 해서 저는 이제 결혼한 지 11년 됐거든요. 결혼하고 여기 들어왔어요. 근데 와이프한테 내가 막 이렇게 감정을 막 오늘 막 기분 이건 최악이잖아. 최악. 여성분 한 분 계시니까 혹시 결혼하셨어요? 제가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시력이 영적이에요. 결혼하셨나요? 안 했어요? 근데 만약에 결혼했는데 남편이 맨날 직장 너무 힘들어 어떨 것 같아요? 그쵸. 속상한데 계속 그래. 맨날 힘들대. 그럼 좀 짜증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도 힘든데.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렇게 싹 쏟아낸 다음에 집 갈 때는 그래도 웃으면서 이렇게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날에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막 제가 말했던 것처럼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시절이 좀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남들보다 조금 더 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아까 친구가 말한 것처럼 좀 좋은 기회와 선택이 쉬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까지 가면 내 머리가 아파지니까 그냥 남들보다 잘 되고 싶은데 남들보다 잘 되면 내가 그러면 1시간 더 덜 자고 1시간 더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게 유일하다라고 생각으로 임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여기 입사하고 지금까지 받은 총 돈 나누기 총 월수를 하면 내가 전체 평균이 나오잖아. 그 돈이 2,250인가 되더라고요. 물론 뭐 그거보다 많이 받았을 때도 있고 적게 받았을 때도 있고. 근데 제가 뭐 포부가 작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 돈을 평균적으로 어디 회사를 가면 나한테 주겠어요?
아니 우리가 뭐 부모님들이 가라고 했던 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이런데 얼마 받아요 가면? 얼마 받나요? 친구들 그래도 한두 명씩은 다 그런 대기업 들어간 친구도 있을 거잖아요. 없어? 대기업 다니는 친구도 없어요 다? 아 카카오든 모두 있을 거 아니야. SK 하이닉스든 다니는 친구도 없어요? 하면 초봉 어쨌건 한 300선 받아요 실수령에. 물론 뭐 성과 상여 받고 뭐 하고. 근데 이제 그 돈 받아서는 내 한 달 저축액도 못 내.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일을 시작하면서 그냥 내가 뭔가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선택했다는 것만으로 등을 돌리거나 내 연락을 피했던 사람 있을 수 있거든요. 어때요? 여러분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 네, 있습니다. 있어요? 어떻게 대처했나요? 그런 상황들 어떤 식으로 좀 다스렸어요? 그 마인드 컨트롤을? 보여줄게. 보여줄게? 그냥 거의 원더블유도 안 하고 있었어요. 보여준다면서. 허풍이었어요? 해야지. 버릴 사람 미리 걸어서 생각했습니다. 근데 또 막 또 걸르다 보면 이제 만날 사람이 없어질 수도 있지. 오케이 얘 걸러 얘 걸러 얘 속으로만 걸러. 아니래서.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제 겉으로는 아 그럴 수 있다 하면서 이제. 근데 네. 제가 좀 잘하는 게 객관적 인정인 거거든요. 저도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했던 건 아직 내가 이들한테 생각해보니까 보여준 게 없다. 보여주는 방법 말고는 없겠더라고. 그리고 요 얘기 하나만 더 해줄게요. 나도 이제 막 친구들이 있고 보험회사에 들어가면 가입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했었을 거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을 만나서 이제 청약을 하고 하는데 얘가 계속 차일피일 미뤄. 그러다가 나중에 뭐 엄마가 뭐 어떻다, 뭐 내가 바쁘다 뭐 미뤄. 분명히 들어가면 나한테 계약해준다고 했던 애야. 그러다가 갑자기 핸드폰 전화를 했는데 한 두세 번 가다가 통화하면 끊기네. 그래서 이상하다. 왜냐면 그때까지 난 뭐 차단을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내가 뭐 크게 나쁘게 살지는 않았어가지고. 그랬더니 갑자기 선배가 옆에서 야 병시야 그거 차단이야. 차단이요? 얘가 나랑 한 세월을 아니, 차단이라고. 그 형님 걸로 전화를 하니까 전화 소환 가더라고. 그래서 너무 충격받았거든요 처음에. 내가 차단까지 당해야 되나? 근데 그 친구는 그 친구고 어쨌건 내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잖아. 그래서 쭉 했는데 2년 딱 정확히 2년 정도 지난 시점에 내가 2년 부지점장 시점에 갑자기 한 1시 정도 퇴근길에 연락이 왔어. 그냥 걔는 날 차단했지만 난 뭐 차단하진 않고 뒀죠. 전화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였냐면 전화가 왔어. 여러분들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근데 그때 너무 충격받았던 애야. 나한테 충격을 줬던 애야. 그리고 나는 이제 좀 먹고 살만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야지. 받아요? 받아요? 네. 저는 내가 그럼 좀 그릇이 작았던 건가? 약간 그 딱 전화가 왔어. 근데 선뜻 못 받겠는 거야. 그때 갑자기 이쁘진했던 그 시절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전화가 끊겼어. 에이 잘됐다. 그냥 뭐 잤던 거야. 그냥 자느라 못 받았던 거야. 근데 다시 또 와. 그때 든 생각이 뭐였냐면 뭐지?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내가 얘면 이 시간에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건 진짜 위급한 상황 아니고서는 불가능할 것 같거든. 나한테 이렇게 전화. 그래서 두 번째 전화 왔을 때 받았어. 받았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태어나게 무슨 일이야 잘 지냈어? 이랬죠. 갑자기 얘가 미안하대. 나 알지. 얘가 뭔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지. 근데 태어나게? 야 뭐가 갑자기 오랜만에 전화해서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아니 그때 사실은 내가 이제 너가 그 일을 얼마나 하게 될지도 몰랐고 그냥 내가 막 너가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선뜻 이렇게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걷다 대고 그래 넌 아웃이야 뭐 이렇게 하면 나 똑같은 사람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또 그런 말 하더라고. 그래도 너 SNS 꾸준히 잘 보고 있고 이렇게 맨날 매일같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야 그때 자기가 점점 너 SNS 볼 때마다 너한테 그렇게 했던 게 너무 미안한 생각이 자꾸 커졌는데 계속 연락을 해야지 하다가 이렇게 술 기운에 얘기한다. 야 취한 거면은 그러면 술 깨고서 다시 한번 전화해라 했는데 그 정도로 취하지 않았다. 아무튼 어쨌건 너가 이렇게 연락 준 걸로 나도 사실 사람인지라 그동안에 앙금이 조금 쌓여 있었지만 이 연락 온 걸로 오케이.
동안에 일은 있고 어쨌건 니한테 이렇게 연락 오니까 오랜만에 얼굴 보고 싶다 얘기했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공군이야, 공군 비행기 조종사. 근데 그 속초 강릉 쪽에 이제 기지가 있나 봐요. 알아요? 근데 갑자기 내가 요새 어디서 지내냐 하니까 아 강릉이래요. 야 그러면 강릉 한번 갈게. 얼굴 한번 보자 이랬더니 이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 뭐라고 할게요? 이 친구 나한테 갑자기 지금 아야 근데 보험 가입한다는 말은 아니야라고 갑자기 개빡치잖아. 아니, 나 그러니까 제가 FC 초창기가 아니라고요. 어쨌건 승승 가서 막 더블 열심히 하고 소득 막 많이 받고 부점장 딱 됐어. 나 이제 좀 그래도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근데 내가 거기서 갑자기 야이씨 좀 하면은 또 내가 지는 거 같잖아. 그래서 야너 SNS 봤다며. 나 이제 부지점장이라서 청약하러 다니는 사람 아니야. 어쨌건 내 사람들 꾸려가지고 내 조직 키우는 중이지 너가 한다고 해도 나 너한테 청약 안 받아. 그러니까 깝치지 말고 강릉 갈 테니까 얼굴 한번 보자. 그냥 어쨌건 오랜만에 이렇게 목소리 들으니까 보고 싶다 했더니 그렇게 해서 약속을 잡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진짜 내가 청약도 안 한다고 했고 강릉이 옆 동네도 아니고 어쨌건 근데 말은 내뱉었고 가야 되잖아. 그래서 가서 약속 잡고 그 친구가 뭐 이제 6시 정도가 괜찮다고 해서 6시에 보자 하고 어찌됐건 너네 그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데로 식당으로 예약해 놓으면 결제 내가 하겠다라고 하고 갔어. 이 새끼 또 제일 또 비싼 소고기집으로 예약했더라고. 양껏 먹었어. 많이 먹었어. 돈 많이 나왔어. 진짜 결제 안 하더라고. 원래 제가 할 생각이었어요. 결제했지. 왜냐면 밥 먹고 뭐 하니까 시간이 꽤 지났어. 만났는데 뭐 8, 9시 이렇게 됐다고. 근데 거기서 또 집을 또 가야 되잖아. 야 이쯤 하고 이제 일어나자. 어쨌건 오랜만에 이렇게 반가웠고 이렇게 한 번씩 얼굴 보면서 지내자라고 이제 결제 딱 하고 멋있게 갈라는데 갑자기 야 잠깐 그래도 여기 카페 있는데 커피는 자기가 사겠다고 커피는 한 잔 먹고 가재. 맨날 먹는 게 커피인데 짜증나. 내가 지금 강릉 내 말 지키려고 강릉 갔어. 강릉 가고 소고기도 그때 얼마 나왔지? 뭐 한 30 얼마 나왔어. 진짜 했어? 커피 먹지. 근데 거기서 또 내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사람이 체면을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인가 봐. 막 아씨 맨날 커피 먹는 게 일인데 하고 갈게 했는데 아 그렇게 하면 또 내가 그렇게 한 내 공이 약간 무너지는 느낌이 그래 딱 10분만 커피 먹고 가자 그러면 커피 갔어. 가서 이제 막 얘기하고 있어. 갑자기 우리 와이프 연락 와. 언제쯤 오냐 막 연락 와. 나 가야겠다. 이제 가겠다. 하고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얘가 이제 딱 야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나 그때 이렇게 설명해줬던 거 다시 한번 설명해주면 안 돼? 라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거기서 내가 그럴까 하고 막 설계하면 조금 더 없어 보이잖아 사람이. 야 내 말 못 들었어? 나 청약하는 사람 아니라고. 나 이제 도입한다고. 어쨌건 자꾸 좋게 밥 먹고서 가려고 하는데 왜 자꾸 질척거리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원래 제 화법 제가 원래 싸가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 친구들이랑 화법이 그래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그래도 야 그래도 그냥 듣고 싶다. 그때 내가 했던 거 가물가물하게 그래서 마지못해 이제 다시 차에 패드도 안 가져갔지. 그냥 차에서 다시 꺼내와서 막 이렇게 설명해주고 사인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받는 수모나 약간 힘듦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누군가한테 뭔가 그런 대단한 결과물을 사실 보여준 적이 없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싸우자고 덤비시지 말고 오히려 내가 각성하고 열심히 하는 계기로 계속 꾹 눌러 담다 보면 그게 언젠가 이렇게 빛을 발하는 순간이 오면서 일이 되게 재밌어지고 막 뭐 소득도 이렇게 늘어나는 시점이 오거든요. 그때까지는 좀 이 악물고 그냥 무엇이든 내가 다 견디고 무엇이든 내가 남들보다 더 하고 무엇이든 다 내 인생 주도적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좀 견뎌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쨌건 신한 라이프는 여러분들이 하는 것 이상을 줄 수 있는 곳은 분명하고 여기 혹시 여기 있으면서 신한의 재무 건전성을 의심하고 내 급여를 못 받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하시는 분 있어요 혹시? 신한이 망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하시는 분 있어요? 없잖아. 내 월급 5천만 원 받을 때도 아 신한이 내 돈을 떠먹고 날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안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시지 말고
10년, 20년 막 그렇게 막 확실한 게 아니라 적어도 한 1, 2년 정도는 내가 그런 좀 남들이 범접할 수 없는 정도의 노력을 쏟는 기간으로 남은 100세 인생까지가 좀 편해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 아니에요? 1, 2년? 네. 아니 어떤 직업이 되고 싶은데 의사, 변호사 뭐 이런 사자 직업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하고 뭐하고 쏟아부은 시간이 얼마인데 최소 10년, 15년 이상인데 그 시기를 내가 한두 달 잠깐 바짝해가지고 역으로 가겠다고 하면 그게 더 세상이 불공평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일 가성비 좋고 우리 일 돈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사실 딱 알았으면 그냥 푹 했는데 여기서 진짜 상위 랭커에 이렇게 얼굴 올리면서 돈 많이 받으면서 진짜 나중에 나같이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한테 얘기해주는 이런 모습을 좀 그려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하루하루를 좀 보내시다 보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고 뭐 앞으로 이 재능 기부가 또 계속 이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잠깐 ESL 한번 했다 다시 원래 이렇게 돌아간다고는 하셨는데 뭐 그건 모르겠고 앞으로도 뭐 오며가며 이렇게 얼굴 보면서 인사하고 또 혹시라도 뭐 궁금한 거 생기신다라고 하면 저 5층에 있으니까 언제든 좀 편하게 오셔가지고 좀 궁금한 거 이렇게 물어보시고